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아주 가볍게 TPSD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TSD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인데, 보통 PTSD 오네 이러면은 트라우마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TPSD는 태평성대의 줄임말입니다. 이미 한국에는 이 TPSD가 왔었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 세계적인 질병이니까 다들 두려워했고 주가도 많이 폭락했다가 이후의 증시는 엄청나게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 돕는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다 튀어나왔던 거죠. 이 증시가 올라가면은 따라 나오는 지표가 있죠. 동행지표인 거래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만 보셔도 요것들에 이렇게 힘입어가지고 상승이 유지가 됐겠죠. 이 과정에서의 동학개미의 신남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 합니다. 이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냥 이 회전율만 는 것은 아니고 판돈 자체도 커졌었습니다. 증시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벌어지는 현상이었겠죠. 도대체 이런 자금들은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 대한민국 통화량 M1을 본다면 위기를 맞이해서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강력한 대응 조치를 했는데 자금이 이렇게 투여가 됐고 늘어났기 때문에 일종의 수혜를 받은 겁니다. 거의 기존에 부어놨던 거에 더블 가까이 때려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엄청난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나마 양반이었다. 미국, 아메리카 천조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때려부으니까 엄청난 거고 돈잔치였겠죠. 그런 자금 중에 일부는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역시나 이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런 유동성 공급이 어떻게 가능했냐? 국가 채무죠. 나라가 빚을 진다.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국가 채무가 연간 120조씩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비슷하게 될 거고 최근까지도 추가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기준금리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유지시켰죠. 이런 것도 돈이 도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을 거다. 그게 이제 실제 효과가 있었냐? 있었다고 봐야죠. 대한민국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영업이익의 증가 요거는 엄청났고 증시의 상승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왜 늘어났느냐? 사상 최대치인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초기 대응을 잘했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내수하는 애들도 제법 괜찮았어요. 그거는 결국 국가가 빚을 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국가가 진 빚은 누군가의 소비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개되고 있는 매간법인들 1년에 한 번 나오는 성적표들을 볼 수 있는 시점인데요. 저도 최근에 이거 심심할 때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성장을 못해도 이익 레벨을 유지한 기업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 다들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 힘들다 이런 소리 하더니 뒤에서는 꿀 빨고 있었죠. 바야흐로 TPSD였다. 물론 봉쇄로 해외를 못 나가게 됐으니까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있었지만 또 작년 한 해에 국내 명품업체들의 성장 추이를 보시면은 이 엄청난 성장들을 보였습니다. 루이비통 코리아, 샤넬 코리아, 에르메스 코리아 가리지 않고 이게 줄서기 바쁘더라. 자, 다들 힘들다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 이분들 아직도 줄 서고 있더라. 실제로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분포를 보면은 이 반절 이상의 사람들이 자산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위기는 없었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돈을 이렇게까지 풀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엄청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원자재 상품 가격만 봐도 대략 알 수가 있잖아요. 유가, 곡물, 목재, 비철금속 가격 이런 것들 처음에는 이게 꺾였다가 올라온 것 같이 보였지만은 기울기가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14년도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요즘부터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었죠. 근데 21년도 초에는 연준 의장 파월이 이건 일시적이다. 경기 부양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뭔가 일시적일 것 같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당시에 이분이 연준 의장이라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하반기 되니까
공급망 문제가 심각하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될지도 이랬습니다. 다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너무 높다. 이 빅스텝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가세를 했으니까 물가 상승은 엄청나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게 잡아야 될 거다. 안 잡으면 고라파지는 거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들여와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시기 되는데 수출 증감은 계속해서 이게 더 올라가기는 힘들죠. 기저효과도 점점 줄어들 거고요. 반면에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니까 이게 수출이 증가를 해도 계속해서 무역 수지는 이게 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사실은 수출 역대 최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는 누가 봐도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21년도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던 한국, 무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주장했던 17, 18년도에 이 시기보다도 훨씬 좋았고 그랬던 거죠. 하지만 22년에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감익을 예상하는 게 맞겠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될 거고 막상 기업들이 이익도 빵빵했으면은 코로나 대충 끝났다 분위기 잡고 있으니까 돈잔치 한 거 기강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빅스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나가겠다는 거고 한국이야 미국 성님들 올리면은 맞춰서 올라가야죠.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자, 투자의 거장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금리를 이용한 달걀 모형에 따르면 요 구간이 될 텐데요. 주식의 메리트는 예금 대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수 있죠. 일본의 우라가미 군이오의 장세 부분을 통해서 보더라도 코로나 시기가 요 시기였다고 치면은 이렇게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실적 나오고 역금융 장세의 어딘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최근에 느끼고 있잖아요. 선수들은 이미 이걸 느끼고 있었죠. 자, 그럼 다 빼야 되냐? TT, 엑시트 해야 되냐? 라고 묻는다면은 우선 빚내서 하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도 점점 커질 거고 장세도 불안하니까 조금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어렵지만 항상 시험이 어려워도 고득점 만점을 받는 친구들은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을 찾는데 더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4월 15일, 여기서부터 앞으로 한 달 정도 기업들의 1분기 어닝을 확인하게 되겠죠. 이때가 1년 중에서 주식 투자자한테 가장 중요한 시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낮에도 밤에도 평일에도 주말에도 기업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상황에서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어닝이 좋은 혹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마이너스였지만 선수들은 룰루라라 난 좋은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가져가고 힘든 사람은 힘들고 각자 도생이 되겠죠. 근데 투자는 사실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각자의 좋은 종목 발굴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다들 아시는 장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